후쌤의 거꾸로 한국사 그 66번째 이야기. 양난 이후 조선과 일본, 청과의 대외 관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전쟁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은 국교가 단절됐죠. 끊겼었는데 새롭게 일본에 들어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정권, 에도 막부는 조선과의 교류가 없자 경제적인 어려움, 특히 대마도가 그런 부분이 심했을 텐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선진 문물을 수용할 목적으로 조선에 국교를 다시 열어주십시오. 국교 재개를 요청합니다. 국교를 다시 맺자는 거죠. 조선에서는 아직 광해군이 집권하지는 않았고요. 인조, 정정, 선조가 아직 집권을 하고 있을 텐데 유정, 사명대사를 파견해서 조선인 포로들을 1,500명 정도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포로 송환. 포로를 데리고 오죠. 에도 막부의 그 국교 재개에 대한 그 마음을 확인했고 일부 포로를 또 데려온 상황에서 드디어 광해군 1년 1609년 광해군은 기유년에 약조를 했다. 대마도 도주와 약조를 맺고 부산포에 외관을 설치하고 다시 무역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그 무역은 전에 하던 상황보다는 좀 더 징벌적으로 양을 좀 줄이겠죠. 그래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역을 실시한다. 무역 규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 이후에 이렇게 국교가 재개되고 나서 조선은 일본에 19세기 초까지 총 12차례에 걸쳐서 통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통신사는 조선의 선진 학문과 기술을 수용하고 또 자신들의 지도자 쇼군이 교체될 때 그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자 일본에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한 번 갈 때 300에서 500명 정도의 대규모 통신사가 갔습니다. 가는 곳곳에서 국빈 대우를 받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조선의 문화를 일본에 전파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또 생각해보면 일본 에도 정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극진하게 대접하도록 강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에도 막부 정권은 산킨 고타이 제도라고 해가지고 지방 영주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머물게 하면서 좀 상당히 많은 돈을 지출하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들기 때문에 재정 상태를 좀 열악하게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 나라 국내에서는 유통을 좀 일으키고 그리고 지방 재정을 악화시켜서 중앙정부에 감히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속내도 갖고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통신사들을 극진하게 대접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 지방정권의 속사정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과의 영토 문제.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자주 침범하자 이거 황금 수요가 아닙니까? 어장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17세기 말에 포항 사람 안영복이 일본 어민들을 쫓아내고 일본까지 건너가 조선 영토를 확인받고 오는 일이 있었고요. 19세기 말에는 이제 섬을 비워두거나 쇄환 정책이라고 하죠. 한 번씩 돌면서 그쪽에 도망가 있거나 숨어 사는 사람들을 본토로 불러오게 하는 쇄환 정책을 추진하던 것을 벗어나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울릉도 이주를 장려하고
독도군을 울릉도에 설치해서 독도를 관할하게 하죠. 물론 이때에는 독도라는 명칭 말고 똑섬, 주로 울릉도에 갔던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이 많아서 전라도 사투리, 도울에 대한 전라도 사투리인 똑섬이라고 많이 불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한자로 바꾸다 보니까 돌섬, 석도라는 이름으로 관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기려서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관보로 공포가 됐다 해서 이 날을 우리는 독도의 날이라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청나라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인조가 청나라에게 치욕적인 삼전도에서의 치욕적인 항복을 하고 나서 청에 대한 수치심, 오랑캐에게 굴복했다는 이 수치심을 씻기 위해 청을 정벌하자. 청나라는 우리보다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걸 북벌 운동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 북벌 운동을 펼쳤던 사람은 청나라에게 끌려갔었던 복림대군 효종이죠. 훗날 이 효종이 아버지에 대한 원수, 아버지가 치욕적으로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은 수치심, 이걸 극복시켜 드리겠다. 309 고드레의 치욕을 씻어주겠다는 의미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주로 서인의 송시열, 송중길, 이완 이런 분들은 다 서인 세력이죠. 서인 세력들을 중용해서 군대를 기르고 성곽을 수리했습니다. 기병을 기르고 그 다음에 조총, 총병을 더 확대시키고 이완 같은 사람을 이제 대장으로 삼아서 어영군을 더 늘렸습니다. 기병과 총병, 기병을 특히나 많이 늘려서 청나라에 대한 정벌을 준비했던 거죠. 이러면서 더욱더 확대됐던 게 어영청이라고 하는 부대입니다. 하지만 청의 세력이 날로 강성해지고 계속되는 군비를 확장하게 되면 돈이 딸리겠죠. 그래서 국가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자 이제 북벌운동은 서서히 수그러들게 되죠. 특히나 북벌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효종 임금이 돌아가시면서 북벌운동은 결정적으로 위축되게 됩니다. 나선정벌, 이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북벌은 현실적으로 가능했을까? 효종과 서인이 북벌을 추진한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나선정벌, 조선이 알아서 러시아를 정벌했다라는 건데요. 청나라와 러시아가 국경 분쟁을 벌이게 됩니다. 조선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청을 정벌하겠다고 열심히 훈련된 군대를 길렀지만 오히려 그 군대를 청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청나라는 러시아와의 국경 분쟁에서 연이어 패배하자 조선에게 지원군을 요청했고 조선은 1차 변급에게 100여 명의 병력을 보냈고요. 2차 신유장군에게 200여 명의 조총수들을 데리고 가도록 합니다. 특히 신유장군은 우리 지역 칠곡군 양목 출신이라 더욱더 애정 어리게 살펴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파견 가서 조선 총병의 숙련된 모습을 보여줬고 러시아군을 격파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청나라를 이렇게 정벌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든데 사실상 청나라를 정벌할 게 아니라 청나라는 이미 중국의 전통 문화를 보호해서 중화로까지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양의 선진 문물도 많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서양을 청나라에 다녀왔던 사신들이 이거 뭐 오랑캐 나라인 줄 알았더니 엄청 발달됐더라. 청나라 문물이 엄청 발달됐는데 우리 청나라를 정벌할 게 아니고 청나라로부터 배우자. 북쪽에 있는 나라 청나라로부터 배우자는 북학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북학파라고 하죠. 북벌론과 북학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강성하게 할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길은 무엇이었을까? 이 선택은 여러분이 해보기 바랍니다. 청나라와의 국경 분쟁. 17세기 말 청과 조선의 국경 지역에서 조선인들이 이제 청나라 지역으로 넘어가거나 우리 땅으로 생각해서 마음대로 활동하는 문제가 생기죠. 우리 조선인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가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경 분쟁이 생기게 되는데, 국경 분쟁의 실질적인 지역은 바로 어디입니까? 예, 백두산 간도 지역이죠. 이 간도가 누구 땅이냐라는 건데요. 결국 양쪽 나라에서, 청나라에서는 오라총관, 목극 등이, 조선에서는 박관, 함경감사, 이선부 등이 파견되어서 백두산을 실제 답사하고 이곳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하게 되는데요. 양측에서 이제 합의한 국경은 서쪽으로는 압록강, 이거 못하네요.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토문강이 문제죠. 조선에서는 토문강을 숭화강의 한 지류로 봤고, 지류인 도문강이 이제 여기다라고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토문강은 여기다, 지금의 두만강이다라고 본 거죠. 그 결과 서로 합의하고 내려와서 비서까지 세웠지만, 간도 문제는 도로함이 타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두 나라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던 이유는 서로 오해했기 때문이고요. 해석이 달랐던 부분이고, 군사적 충돌까지 일으키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이 굉장히 중요한 제후국이죠. 자신들의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나라들과 굳이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었다. 그냥 덮어두고 가자라는 것이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조선이 1897년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선포하면서 청제국의 제후국이 아닌 독립된 제국으로 거듭나면서 이 문제는 더욱더 불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은 적극적으로, 대한제국은 적극적으로 간도에 간도관리사를 파견하는 등 실질적으로 우리 영토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확인하고 실효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해 가려고 했던 것이고, 1909년 이른바 간도 협약을 통해서 일본이 청에 이 간도의 영유권을, 간도가 청나라 땅이라는 걸 인정해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간도 문제가 해결 가능한지 여부도 수업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